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보도록 할게요. 제12조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뢰보호 원칙 적용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못할 수도 있다. 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자, 여러분, 전제를 잘 봐야 돼요. 전제를, 요거를 잘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자,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밑에다가 자, 우리는 이걸 뭘로 보여요? 실권의 법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의 한계를 천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자 중요한 표현 나왔죠?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부당결부 원칙을 판단하겠다라고 기본법에 나와 우리가 수업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본법에 적시가 된 겁니다. 실제적 관련성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 해설서에 보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사례로 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냐면 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부관을 붙일 때 적용되는 법 원칙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관 붙일 때 주로 사용된다. 부관 붙일 때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법 적용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자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었거나 자 나왔습니다. 자 완성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급 적용 금지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금지. 자, 이렇게 완성, 종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소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진짜 소급, 진정 소급. 자, 진정 소급을 적용 금지한다. 진정 소급 금지한다. 자, 하지만 진정 소급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자, 그게 뭐예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급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여러분 여기다 밑줄 그어야 되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에 법령에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일 때는 신청 시 기준이에요? 처분 시 기준이에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법령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쵸?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 자,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 제재 처분은 자 나왔습니다. 제재 처분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해 주셔야 되지 신청에 따른 처분일 때하고 제재 처분일 때하고 행정기본법 되게 친절하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친절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제재 처분은 구분을 해서 자 특별한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밑줄 봐야 되죠, 여러분?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행위가 먼저 있었을 거니까 자 행위 시 처분 시 뭘 기준으로 하겠다?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 시가 아니라
구분을 처분 무조건 처분시라고 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처분시, 제재 처분을 할 때는 행위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 행위시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법이라고 얘기해요. 구법. 이 처분시를 처분시 적용법을 신법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법. 자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한다. 이 얘기는 자 이걸 적용하기도 한다는 거. 원칙은 요거지만 요걸 적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 그 행위가 법령 등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국민에게 이롭게 한다는 거야. 이것도 신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가벼워진 경우는 신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15조 별표. 자, 이거는 여러분 공정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처분에 대한 개념 정리, 공정력에 대한 개념 정리 이 두 가지만 한 것으로도 행정기본법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처분과 공정력인데 그것을 이젠 논란 없이 헷갈림 없이 자 행정기본법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행정청, 직권 취소일 때 행정청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일 때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일 때는 수소법원, 소를 받고 있는 법원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기서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자 여러분 취소는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있는데 자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곳은 행정청, 정확하게는 처분 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 그쵸? 그 다음에 쟁송 취소를 할 수 있는 곳은 행정심판일 때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일 때는 그 소송을 받고 있는 수소법원.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행정기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다? 권한 있는 기관 이렇게 한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 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그 다음에 기관의 경과로 소멸되기 전에는 자 유효한 것으로 자 여러분 여기 자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된다. 이걸 두 글자로 여러분 실효라고 얘기해요. 실효. 실효. 자, 그 다음에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공정력이죠. 자,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철회하고 취소 또는 취소. 자, 취소, 철회, 실효 세 가지. 취소, 철회, 실효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효력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은 살려주겠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취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무효는 여기서 이 처분의 효력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15조는 공정력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 그 다음에 취소와 무효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력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것에도 이 문항은 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항 자체가 그대로. 이 항 자체가 그대로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라는 걸 볼게요. 결격사유.
자, 여기서 뭐 분석할 건 많지 않은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임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 자, 이것들을 다음부터 뭐라고 부르겠대? 인허가라고 부르겠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인허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을 인허가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인허가. 인가 아니면 인가와 허가를 인허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인허가라는 것은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를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자,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라고 부르겠다. 자,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그 다음에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자, 그러면 지금 이 결격 사유를 굳이 행정기본법에 넣은 이유는 자, 법제처 해설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우리 행정법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추구하며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규제 완화. 자, 그 다음에 부관입니다. 이것도 별표 치세요. 부관을 이제 드디어 행정기본법에서 부관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부관. 자,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 등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부관은 그럼 뭐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옆에다가 예시적이다. 라는 거. 예시적.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시기, 종기 이런 것도 빠졌죠? 우리가 부관 배울 때 시기, 종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빠졌는데 그런 거는 그럼 부관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예시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항 볼게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아, 요게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요 문구로. 아까 제가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는 두 글자로 뭐예요? 기속을 얘기하지. 그러면 기속일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기속은 부관을 붙이면 무효이다.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의 근거 이제 여기가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짜게 돼서 나올 거예요. 행정기본법에 이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 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부관의 2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즉 기속인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만자 같은 거 써주세요. 외우기 쉽게.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여러분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지? 사후 부관을 의미하는 거야. 사후 부관. 자, 여러분 그러면 사후 부관은 어떻게 이제 행정기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원칙적으로 사후 부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뭐 사정 변경이 되어 있거나 새롭게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자,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후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처분을 했을 때 부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한 다음에 부관을 붙이거나 바꾸는 것을 사후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졸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게 뭐 이거 쭉쭉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1번에 별표 칩시다. 1번. 자, 부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아시겠죠? 자, 이거 우리 많이 멸치잡이배 얘기해줬죠, 제가. 자, 기선선망 플러스 부속선. 자, 멸치잡이배는 자, 본 배가 있고 수없이 많은 배들이 부속선들이 있고 여기서 그물을 딱 쳐가지고 멸치를 잡으면 여기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속선을 끌고 다니면서 쭉 멸치를 이렇게 긁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부속선을 가질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인 거예요. 이거 기선선망 그 허가를 내주면서 그러면 이거는 멸치잡이를 하라는 거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죠. 부관 자체가. 그럴 때는 부관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까지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조 볼게요. 18조. 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소 무슨 취소일까요? 자, 주어가 뭐로 나왔어? 무슨 취소일까요? 직권 취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취소는 직권 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부당도 들어간다는 거 챙겨두세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장래효. 직권 취소는 장래효가 적용될 수 있다. 장래효. 자, 그 다음에 2번 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수익적 처분의 취소. 그렇죠? 권리나 이익을 부여받는 처분, 즉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할 때에는 자, 그로 인하여 있게 될 당사자. 여러분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침익적이지. 침익적이야. 자,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이게 저울형자라고 하는 거야. 저울형자. 저울형자. 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라든가 자,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경우에는 비교 형량하지 않는데 취소할 때 비교 형량 안 하고 냉정하게 해도 된다. 이 두 경우에는 직권 취소를 칼같이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지원금을 가짜로 속여서 타먹었다거나 임대아파트에 살면 안 되는데 임대아파트에 산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적법한 처분의 철회. 자, 보세요. 제가 이번 행정기본법을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은 친절함에 놀랐어요. 친절함에. 자, 이거 친절하지 않아요? 취소, 철회라고 써도 되는데, 혹은 직권 취소, 취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취소는 위법한 처분을 없애는 건 우리가 취소라고 하죠. 근데 적법한 처분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철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취소, 철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 적법한 처분의 철회,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이렇게 친절하게 제목을 달아줬어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 적법한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 다음 각호예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장래효가 두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된 거야. 직권 취소와 특히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그 다음에 철회는 장래효다. 장래를 향하여 효로 간다. 즉 수구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철회는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땄는데 후에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거 이걸 철회라고 하는 거야. 강학상 철회. 자, 됐어요. 그 정도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직권 취소와 철회에서 행정기본법은 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이 비교 형량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소에서도 철회에서도. 자, 취소에서도 철회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항상 비교 형량해야 돼.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사익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자동적 처분. 자, 자동적 처분도 우리 행정의 자동화. 그래서 뭐 학교 배정할 때 뺑뺑이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신호등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분 행정의 자동화 작용이죠. 자, 자동적 처분이 근데 이번 행정기본법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발표 치세요. 자,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대. 굉장히 친절하죠?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자, 자동적 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재량을 행사할지 말지는 재량이다. OX? X입니다. X. 재량을 행사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재량을 행사해 줘야 돼요. 재량을 행사한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왜 우리가 재량 행위로 했을까? 재량행위라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라.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봐라. 도모해라. 검토해라. 재량이라는 건 요거예요. 요거. 근데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동적 처분은 그게 아니지. 그냥 컴퓨터가 돌려서 하는 거지. 랜덤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은 안 된다라는 거야. 다시. 재량을 행사할지 말지는 재량이 아니에요. 재량을 행사하라고 하면 재량을 행사해 줘야 돼요. 재량 행위인데 재량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재량을 행사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가 힘드니까 이 자동적 처분에서 재량 행위인 경우를 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게 굉장히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동적 처분. 자, 그 다음에 재량 행사의 기준 볼게요.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야 된다.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자,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되면 이거는 남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일탈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라는 것은 그걸 형량하지 않은 거를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넘어서는 거를 일탈이라고 하는 거고, 즉 재량 행위에 대해서 일탈과 남용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이 해당 조항이 필요한 거죠. 21조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아주 꼼꼼해요. 자, 22조 가겠습니다. 22조. 자, 제재 처분의 기준. 자,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 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이 경우 제재 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 행위의 형평성 등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은근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 어떤 처분, 우리가 처분 중에서도 심익적 처분, 즉 제재하는 처분을 할 때는 항상 종합적 고려가 판단한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위반 행위를 했는지, 목적과 방법, 위반 행위의 결과물, 위반 행위를 이번에 처음 한 건지, 두 번째 한 건지, 세 번째 한 건지. 그러니까 처음 초범이면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재처분 제척기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재처분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자, 중요한 5년 알아주세요. 5년. 5년이에요. 5년.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시. 자, 5년, 제척기간 5년입니다. 5년. 자, 위반 행위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법령 등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되고 5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야. 5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멸시효. 시효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효를 딱 정해줬어요. 5년. 제재 처분의 시효 5년.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부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심판은 재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소송은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죠.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처리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 또 연도 중요한 거 나왔어요. 1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가 판례문에서 꼭 어떻게 쓰냐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혹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취지에 따라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1년, 2년, 여러분, 합의제 행정기관은 중선관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해요. 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 그냥 이렇게 관료제 조직처럼 되어 있는, 여러분 행정학 공부하시니까, 자, 관료제 조직처럼 이렇게 성명하달로 쫙 되어 있는 행정청보다 합의제 기관은 시간이 합의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덜 걸릴까? 더 오래 걸려. 그래서 합의제 기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합의제 기간은 합의 보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2년. 나머지는 1년.
안에 뭐를 해야 된다?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허가 의제 나왔어요. 인허가 의제. 여러분, 제가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빈틈을 채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흩어진 것을 모아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허가 의제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흩어진 것을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인허가 의제를 담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해설집에 보면,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인허가 의제가 담고 있는 개별법이 116개가 소개되고 있어. 페이지가 두꺼울만 하죠. 116개의 개별, 건축법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별법에서 인허가 의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조항에 있어. 근데 이거를 싹 다 모아서 행정기본법에서 한 방에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인허가 의제가 왜 들어왔는지. 자, 그 다음에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향후 행정은, 미래 행정은, 대한민국의 행정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스톱 서비스. 이 표현도 그거 알아둬야 되겠지,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어느 한 군데만 가면은,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참 여러 군데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힘드니까 딱 한 군데만 가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줄 한 번만 쓰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에는 뭐를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인허가 의제 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 여기서 이제 주된 인허가라고 표현하는데,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인허가 의제.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자, 보세요.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허가 의제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3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받기 전에, 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과, 건축허가 받는데 뭐 수방법도 적용되고 뭐 그러면은, 니네가 알아서 수방서랑 얘기하라는 거야. 그치?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한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항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사망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20일. 20일 이내에, 자,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아시겠죠? 누가? 그러니까 20일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국민이 신청자가 지켜야 돼.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지켜야 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지켜야 돼. 관련 인허가 행정청. 포인트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자,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그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오케이. 내의 협의 여부를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일을 지키지 않았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빨리 해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협의된 것으로 본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협의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5항.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아시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뭐 할 때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자, 사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항, 인허가 의제. 자,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효과 볼게요. 자,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자,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는 거지,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관련 인허가, 자,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관련 인허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X지. 행정청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한정된다. 그 다음에, 자, 26조도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인허가가 의제되었을 때, 의제된 관련 인허가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여기 이게 중요해, 이게.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자, 관련된 인허가에 대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인허가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20일 내에 의견을 20일 동안의 시간도 줬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데, 아유, 자. 뭐 때문에 이러지? 내가 넘길 필요가 없지? 미안해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는 줄 알았어.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봤지? 공법상 계약 관련했지? 미안해요. 정신이 없네. 공법상 계약 합시다. 자,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계약.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민사상 계약은 구두 계약 가능한가요? 가능해. 민사상으로는 구두 계약 가능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행위예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자, 공법상 계약은 뭐가 안 된다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두 계약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지. 구두 계약은 안 된다. 반드시 뭐를 해라? 서면 계약을 해라.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에 중요한 말이 나왔죠.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1번, 2번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사법상 계약과의 차이야. 여러분 사법상 계약하는데 공공성 따져요? 안 따지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 따져야 된대. 사법상 계약할 때 제3자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법상 계약과의 차이점, 공법상 계약이 갖는 사법상 계약의 차이점을 행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서면 계약으로만 해라. 두 번째, 계약할 때 공공성이나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라. 라는 거야. 이게 사법상 계약, 다른 말로 민사상 계약과의 차이점, 차별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과징금 갈까요? 과징금? 좋아요. 과징금 갑시다. 과징금까지만 할게요. 과징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과징금의 기준.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자, 과징금은 엄청나게 침입적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엄격하게. 자, 그래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자,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부가, 징수, 주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자, 친절한 행정기본법은 이런 것도 규정하고 있어요.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시납이라고 표현해요. 일시납. 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자, 재해를 받아서 현저히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떤 게 해준대요? 연기시켜주거나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준다. 연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 근데 또 꼼꼼한 행정청은 연기나 분할 납부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를 받을 수 있대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 요 세 가지 챙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행정상 강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